수요일인가요? 수요일 8월 27일이죠. 수요일 아침 9시가 다 돼갑니다. 어머님 한 1시간 전에 체위 변경해서 이제 왼쪽으로 주무시고 계십니다. 이래가지고 아마 1시간 더 주무실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에 청소 좀 하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좀 하고 조금 시간 남으면 어머님 밑반찬 좀 준비해야겠네요. 아침에 텃밭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더워요. 샤워를 하려다가 이러다가 아주 몸에 가죽이 다 벗겨지겠어요. 그래서 샤워는 하루에 3번만 하는 걸로. 너무 많이 샤워를 하면은 건강이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3번만 하는 걸로 가급적이면 샤워를 좀 참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샤워해버리면 하루에 10번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님 모시고 휠체어 산보를 자주 나가기 때문에 이 정도 샤워하는 걸로, 연구선에서는 안 하는 걸로. 아침에 커피 한잔 탔습니다. 어젯밤 자기 직전 나의 아주 친한 친구, 정말 순번으로 따지면 0번, 1번에 가까운 친구와 다투지는 않았으나 약간 그 긴장 관계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좀 찝찝하게 잠을 잤죠. 깊은 사이일 수도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죠, 아마 사람이. 사람들이 나이를 먹고 환갑이란 게 뭡니까? 환갑. 나는 환갑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6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환갑을 세신 분을 극진히 예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지금은 뭐 환갑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환갑이 우리 일생일 때 중요한 행사의 시대가 올바른 인간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이 한 80 정도 살면 아주 많이 산다. 환갑을 지나면 좀 많이 산다. 이런 인간의 그 사이클이 됐을 때 인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인류가 아닌가 생각이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으로 우리 한국 표준으로 봤을 때 그리 돌아가야 한다는 건데, 그럼 그 시절에는 어땠는가? 일단은 출생률이 한 1.5% 됐죠. 그리고 이기주의, 배금주의가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삶의 가치가 땀과 고민과 이런 거에 지금처럼 이렇게 돈 없고 돈 먹기 그런 사이는 아니었죠. 경쟁이란 그런 이름 하에 완전히 지금 이전 투구가 된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한 제가 경쟁을 싫어하느냐 무능하느냐 절대 아니옵시다. 예.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분명히 저를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전라도 말로 야 네가 경쟁을 싫어해? 남과 싸우는 거 싫어해? 말도 안 되겠죠. 말도 안 돼. 예. 근데 그게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예. 나는 올바른 절차를 밟든 사기를 쓰든 똑같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승리 도취감에 취하죠. 예. 근데 제 거 보면은 그것은 소위 좀 표현을 좀 멋있게 쓰자면 신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의지지 신의 뜻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환갑을 강조를 했어요. 저희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태양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늘을 고마움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 나타나지 않는 것, 말하지 않는 것, 표현되지 않는 것, 그런 것에 조금 더 고민하는 시기가 환갑을 넘어서부터 그랬습니다. 국민학교만 나와도 저는 그 사람이 삶을 정말 땀 흘리고 살았다면 그 어떠한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좋다고 낭비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좋지 않다고 비굴하거나 새치기 하지 않고 이런 삶을 60년 살면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요 거짐 사람이 인간 반, 신 반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인간 반, 신 반 제 판단입니다. 예. 사람 육체는 분명히 사람인데 그 생각하는 것은 아까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고 땀을 존중하고 남의 고민을 훔쳐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 거짐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야 세상에 보이면 너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판단은 이 돈의 가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앞서가는 표이지만 저는 지금 기초노령연금 그것과 저희 어머님 가족요양함으로 인해서 한 70, 한 5만 원 정도 그 외에 저는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 저축하고 삽니다. 예. 술 먹고 담배 피고 기타 여러 사람하고 이렇게 좀 자기 품위를 지키고 그러려면 제가 보기에 제 또래로 봤을 때 뭐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은 한 300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축의금 부의금 들어가면 어렵겠죠. 어제 제 친한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뭐 주먹쥐고 싸우진 않았습니다만 상당한 긴장감 속에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는 서울에 있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뭔가 이렇게 기회가 스무스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응? 이게 끼리끼리 소리가 나. 때로는 가다 멈췄다가 돌아가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피곤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통화하자 잘 자고 그랬는데 뭘까 왜 그럴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죠. 이 정도다면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또래
자식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철저히 자식도 부모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네. 부모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식도 만들어져요. 저는 이 말에 한 99% 정도 맞다고 찬성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면 또 누가 그러겠죠. 너는 자식 잘 키웠나 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사실 저는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거짐 우리 애들과 대화를 않고 살아갑니다. 예. 많이 하면 1년에 한 2번 통화할까요? 많이 하면 보기로서는 많이 보면 1년에 한 번. 예. 그러게 봐요. 그게 어떻게 가족입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저는 자식 농사를 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 그것도 제 작품이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우리 친구하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지금 제가 우리 친구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채떨의 보편적인 사항일 것이다. 이렇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친구는 그 아들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들 둘인가 있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사자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말은 내가 없던 돈에 얘기를 사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동네에 재개발되는데 아마 1+1 제도가 있나 봐요. 그 재개발 지역은. 그래서 내 것도 하고 아들까지 조합원 자격으로 하나 해준다 하니까 할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해라 마라 그 말은 제가 할 수는 없고, 다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물려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친구에게 강하게 말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친구가 뭐 서울의 중산층인데 그렇게 막 이제 퇴직도 하고 소득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조금 삶의 스트레스를 받아서까지 하면서 그 주택 뭐 부금이나 그런가요? 그걸 해가지고 아들한테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보나 자기로 보나 그건 맞지 않다. 이 점을 제가 강조해서 친구한테 말했던 중에 아마 단어 사용이나 문구가 좀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애는 아마 스피커폰으로 그 재수 씨도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 한 걸 좀 들리더라고. 그러다 끊었는데요. 이게 깨복장이 친구도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나 봐요. 저도 물론 받아요. 그러나 저는 아까 말한 바와 같이 환갑이 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삶으로 본질을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들려오고 표현되는 것에 집착하면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어제 통화를 하면서 느꼈습니다만, 통화 끝나고 나서 뭔가 좀 피곤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끊었는데요. 역시나 아침에 전화를 그러니까 받질 않아요. 물론 지금 밭에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참 기회 있을 때 좋죠. 하나 마련해가지고 아들 준다는 거 좋은데
저는 제 자신이 그런 부분에 완벽하게 아주 종교처럼 반대하는 사람이라 얘들한테 물려준다는 거. 물론 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저에게도 몇억의 재산, 몇십억의 재산이 있으면 우리 애들 죽겠죠. 근데 땅에 버릴 수 없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심정으로 어디다 기부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세금을 낸다거나. 근데 저는 환갑이 넘어서 저는 좀 기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 쓰러지셔가지고 제 생업을 전폐하고 제가 한 달에 100만 원 안 되는 소득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지금 통계를 보자면 한 3, 40%는 기부를 하는 걸로 아마 더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디다 얼마를 기부했는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달에 한 990만 원 잡으면 1년이면 1150 된가요? 그 중에 한 700 정도 기부를 했으니까 해마다 많이 한 편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내 삶의 존재의 의미를 저는 기부에 둡니다. 뭐 요즘 뭐 기나 고동이나 다 기부하고 뭐 뉴스에 나오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 사람하고 저하고 기부 마음이 같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데는 기부를 않고 노인 시설과 학교 이 두 군데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단체, 또 민주화 단체, 민주화 단체는 오래전부터 했죠.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래서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달에 10,000원 이하입니다. 근데 제가 없는 살림에 이렇게 기부를 한다 해서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거나 뭐 차가 없어서 차를 못 골린다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다행히 하늘이 저를 좋아서 제가 몸이 이렇게 왼손 약간 마비 있는데요. 이것도 어머님을 제가 요양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아파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텃밭 활동도 하죠. 팔 아래의 활동은 가능해요. 이렇게 올리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지 왼손이. 하여튼간 저는 사실 제 주변에 돈 있는 애들이 몇십억 되는 아파트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어찌 보면 친구랍시고 저한테 이렇게 좋게 보면 자문이고 어때 보면 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알아서 해라. 근데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 뭐 저는 이 정도까지는 표현하죠. 근데 어제 그 친구는 워낙 친한 친구라 조금 강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도동호나 그 손자가 지금 거짓 식물인간이에요. 걔 손자가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죠. 걔도. 그래서 그 아들한테 아파트 하나 준 것인 그건 누가 봐도 나쁘지 않잖아요. 좋잖아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반대를 했는지 첫 번째는
제가 살아보니까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고통이 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한테는 너무나 가혹한 표현이지만은 다 신의 뜻이 있다, 이런 생각이 한순간 들더라고요. 예. 저는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고 해가지고 밤에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지고 이런 것을 무심코 지냈어요. 거진 60년을. 근데 어느 날 태양의 고마움을 알고 달의 고마움을 알았어요. 어느 날. 이 자연이란 게 지금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리 천체의 질서를 풀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풀 수 없는 거 많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이 추석을 큰 행사를 알고 서양 사람들도 추수감사제가 얼마나 큰 행사인 줄 우리 다 알잖아요. 그것은 결국은 인간이 자연에 순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무랑태수 같은 이야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가 뜨는 대로 굴러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순간 한순간의 자연의 질서에 최선을 다한다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 손주가 그러기 아프고 어마어마한 병원비가 들어가고 그로 인한 그 자기 아들 내의 고통이야 이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건 정말 가혹한 겁니다. 어찌 보면 신이 생명이 있는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가혹한 그 시련일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불치병으로 살아간다면 저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텃밭 하나 하고 있는데요. 이 텃밭 입구에 장애를 가진 저보다 한 몇 살 더 드신 분이 계세요. 저는 항상 그분을 보면서 요즘 눈을 깐다 그러잖아요. 예, 눈을 깔고 지나갑니다. 제가 그분에게 왠지 미안하고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호박이나 까지나 열리면 그분한테 먼저 드립니다. 먼저 드리고 싶고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고, 근데 그분은 제 인사를 별로 안 받아요. 내가 그 마음 압니다. 그 아이를 그 애도 이제 거의 50 다 됐겠네요. 40은 넘었겠죠. 그런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 그걸 생각하면 충분히 저도 그 심정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아들놈이나 친구 마음 이해를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아들에게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것은 문제다. 아이가 아프고 힘든 건 부모로서 여유가 있다면 달달이 30-40만 원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자기도 아프면서 아이에게 아파트를 주려고 한다는 것, 시세보다 더 싼다는 것, 이것에는 저는 두 가지 전제가 있다 봐요. 하나는 이익 실현 기대가 있죠. 조합원 가격으로 사서 일반 시세에 판다. 이게 하나 있겠고, 두 번째는 아들이 어려우니까 좀이라도 경제적으로 보탬을 준다. 두 가지가 전제됐을 때 걔가 지 삶이 힘들어도 자기가
조합원 가격으로 사서 아이에게 준다. 이게 성립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첫 번째 이익 실현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예.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땀으로 벌지 않은 돈은 전부 다 독이다. 그런 사상을 머리 속에 아주 뼈아프게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억지로 예를 들자면 제가 텃밭을 일구다가 금이 나온다. 저런 거 100% 기부합니다.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다만 신이 나를 통해서 뭔가 이것을 이 인간 사이에 이루는 뜻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것을 고민합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예컨대 우리 어머님이 급하다 혹은 뭐 내가 막 수술해야 된다 그러면 일부는 썼겠죠. 그러나 적어도 51%는 저는 기부합니다. 아까 그것이 하늘을 두려울 줄 아는 그런 삶이다 이겁니다. 그게 그렇게 나와 간 친한 친구가 땀 흘리지 않고 주택 양도 차익을 보려는 그 마음이 저는 표현을 않지만 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친구로서 믿고 의지하고 그 전제는 사실상 보이지 않는 존경심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깨복자인 친구라도. 그리고 서로 통해야 돼요, 그게. 근데 걔가 자꾸 힘드니까 얘들 도와준 거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게요 이제 시간을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20년 후로 갔을 때 그렇다면 그 매덕이 되는 돈이 그 아이와 손자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야겠죠. 부모 입장이야. 어렵게 사는 아들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객거리 가는 강아지도 같은 마음이었죠. 그러나 그게 그 아이에게 독이 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신의 의지를 아까 표현했던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모두가 다 심지어 암덩어리도 신의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제가 극단적인가요? 신의 어떤 자기에게 닥쳐오는 환란이 신의 뜻이라고 전제할 때 그때 우리는 신의 뜻을 아름답게 받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야 내가 신의 뜻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닥쳐오는 환란을 신의 뜻이다? 이렇게 그건 말이 안 돼요. 신의 뜻을 강조한 사람들은 진인사대천명, 항상 본인을 갈고 닦고 근검 전략하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에게 정말 귀하고 아쉬운 것을 남에게 이렇게 베풀 수가 있고 내가 허리 아프고 피곤하지만 일어나서 먼저 휴지를 줄 수 있고 이런 것에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신의 뜻이란 단어 자체를 몸 세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최선을 다할 때 극한 시련도 두 손으로 감사해 받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주식 양도 차익, 주택 양도 차익에 맞들어지는 사람은 절대 자기에 닥쳐온 환난을 신의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근당에서 내가 이렇다 해서 친구한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친구가 그립고 왠지 내가 외로울 때 전화 들어서 잘 있냐? 나 잘 있다. 요즘 어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영양분입니다. 영적 영양분이죠. 그런 친구 없는 분들은 이제 사색을 하거나 유명한 시를 읽거나 성경이나 불경을 읽어야겠죠. 그게 친구를 대신해 주니까 거기에 이제 대학을 찾아야겠죠. 제 육감에 틀어지지 않다면 우리 친구와 다시 이렇게 어릴 적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쉽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음과도 같이 들어가지고 그나마 근본적으로 훼손이 되겠어요. 친구 관계가 워낙 오래된 관계라. 그렇지만 내가 그 녀석을 보기에는 그렇게 갈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럼도 너무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저보다 고생을 더 했어요. 그 친구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나라가 기술자가 우대받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누가 엊그저께 저한테 그래요. 목포 3호 선수 가서 영접을 하면 일당 20만 원이 넘는다. 영접해라 그러더라고요. 나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그런 말 해서 아이고 나 못 갑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20만 원, 그 거짓말입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25만 원 이상이에요. 하루 일당이. 숙련자면 3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영접공들을. 우리나라가 그런 세대예요. 영접공이 1,000만 원 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60대 후반인데요. 이 나이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머리에 먹물 좀 들어간 사람들 1,000만 원 받는 직장이 그래 있는가요? 없잖아요. 이것은 좋은 겁니다. 땀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보험급여를 많이 준다는 건 상당히 경제민주화죠. 그게 더더군다나 그분들은 보이지 않는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유독성 가스, 그 다음에 암 질환에 노출되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다 비용으로 환산하게 되기 때문에 그분들의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 합당하다고 봐요. 또 그 고공에서도 작업하고 그러잖아요. 그 떼학볕에.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전에 정말로 못 배우고 무시고 3D가 아니라 더럽고 추접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그나마 경제적으로 보상을 받은 이 시대가 언제부턴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돈 좀 벌었어요. 그렇게 일고 오는 과정에 걔 친구도 많이 몸이 상했어요. 그럼 자기 좀 몸 좀 보호하고 자식에게는 적상선에서 마치 우리가 옛날에 펌프 있죠. 펌프가 물이 나오려면 어느 정도 밑에 물이 있어야 되죠. 그 정도 조금 더 이 정도만 돈을 줬으면 됐지.
물이 콸콸콸 나오도록 줄 필요는 없다. 이런 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그 손주의 그 질병, 그로 인한 자기 아들 내간의 고통은 또 다른 정신적인 영역이고, 그 또한 신의 작품이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애들에게도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봐요. 참 이렇게 말한 거에 저도 괴롭습니다. 막상 제가 제 아이가 그랬다면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아마 결론은 저도 제 말도 실천했을 것 같아요. 괴로운 결정이겠죠 그게. 그런 자식을 가진 젊은 부부로서 괴로운 결정이겠죠.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건 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본인이 아마 느낄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최선을 다한 사람은, 설령 거기에 다소나마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손흥민이가 축구를 열심히 해요. 잘해요. 저녁 내 볼을 수천 번 차가지고 그 골대 코너에 가마차기를 연습을 하고, 또 저녁 내 질주를 하면서 체력을 보강하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출전했어요. 근데 자기 잃은 재능이 팀의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나. 그래가지고 운 좋으면 한 골 넣고, 그렇다 하면 질질 끌어다니고 못 넣고 이런다 합시다. 그러면 손흥민이가 경기를 비판해야 됩니까? 감독은 비판해야 되고, 나에게 슈트 한 세를 어시스트 하지 못한 그런 선수들을 비난해야 합니까? 한두 번 말을 할 수는 있겠죠. 지금 손흥민의 그런 토트넘에서의 어떤 그 환경, 어찌 우리 보면 인생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예. 흔히들 우리는 그런 경우를 운이 좋았다 그러죠. 이 뭐 운때가 안 맞는다, 연이 안 맞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그 또한 하나의 뜻이라고 보거든요. 확실한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된 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흔히들 그런 경우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죠. 뭐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다거나, 회사를 옮긴다거나, 뭐 학교를 전학을 간다거나. 근데 그런 사안을 말로는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일부는 뭐 성공할 수도 있겠죠. 일부는. 그렇지만은 전체를 봐서는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전에 입시 볼 때 소위 명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 이런 사례는 많아요. 명문고를 가기 위해서 원서를 써야 되는데 내 성적이, 그래서 광주를 예를 들어봅시다. 광주 일고 갈 수는 있어. 그러나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런 성적이 있잖아요. 담임 선생님은 읽고 너 어디 가냐 읽고 가랍니다. 그래 가거라 너 잘해 너 둘 수 있어 써주겠죠.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저 녀석 읽고 떨어지면 복잡한 거예요. 응? 한 끼 먹는 쌀이 없어가지고 그날 노가다 해가지고 양동 시장에서 보리쌀 한 주먹 쌀 한 주먹 사가지고 와서 밥을 먹는 그런 시대에 만약에 학비도 없는 시대에 재수한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일고를 안 가고 뭐 광고를 찾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합격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광고 다니면서 만족을 못해. 그래갖고 결국은 적응 못하고 성적도 안 좋아. 오히려 거기 이제 못 적응 못 해가지고 결국은 중퇴하고 다시 일고를 봐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런 사람 꽤 많아요. 재수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혹간에 그런 애들이 이제 재수 슬픔을 알기 때문에 서울대 합격할 수도 있어요. 뭐 연고대 수월하게 들어가겠죠. 그럼 그런 애들이 나중에 통계로 봤을 때 정말로 사회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느냐 그것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또 역으로 이 녀석이 지금 광주 일고 2학년이에요. 근데 검정고시 봐갖고 서울대 보면 합격할 수 있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쭐한 마음에 검정고시 봐갖고 서울대 봤어요. 합격하겠죠. 그러니까 다 주변에서 그랬죠. 그래가지고 올바른 해가지고 1년 빨리 대학에 들어갔어. 뭐 그런 애가 사회에서 그렇게 더 먼저 성공하느냐? 물론 성공할 수 있죠.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 그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 옆길로 새는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편성 속에 특수성을 가져라 이 말을 하려고 그래요. 남들 다 가는 곳에서 편하게 열심히 해라. 그리고 자기에게 처한 내가 우리 환경에 이래서 내가 광고를 갔으면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려고 하고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인생의 정석 플레이다 이거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넓게 보면은 아까 우리 친구 사례에 또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우리 친구가 아침에 전화를 물론 아마 지금 밭에 갔을 거예요. 왜그러니 아침에 일 못 오면 지금 낮에 일 못 해요. 34도 5도 엄청 더워요. 밤에 낮에 더워요. 그래서 그래 생각을 합니다만은 걔가 그 손주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심하고 손주에게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도 자살을 좀 주고 싶은데 이 녀석 왜 이럴까 응? 혹시 내가 좀 매력 더 있어서 이 녀석이 나를 시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그럴 확률이 있죠. 저는 그래서 흔치 않습니다만은 몇십억, 몇백억 있는 친구들이 가끔 전라도에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밥을 먼저 삽니다. 파이봤자 얼마 되겠어요? 많이 나와봐야 둘이 서해 보면 10만원이면 되지 뭐. 제 가족 요양 급여로 충분히 감당하죠. 자주 있는 거 아니에요.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한 번씩 오니까 걔들이. 그리고 곧 다 내가 내고 싶어 해서 냅니까? 걔들이 더 먼저 내요. 와가지고 더 먼저 내고 어머님 용돈도 두둑이 주고 갑니다. 지금 아마 제 또래 계신 분들 요즘처럼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또 혼인율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도 고생하고 또 자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의외로 제 친구도 보니까 아직도 결혼 출가 못한 애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지금 막둥이 있거든요. 막둥이 있는데 제가 막둥이 결혼할 때 친구들한테 알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걔들 미안해서. 우리 막둥이는 직장도 있고 사귀는 애가 있어서 당장 오늘이라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이 어려서 직장도 없이 헤매다가 어디 전전긍긍하면서 그때 해가지고 수도권에서 그 자영업하는 우리 애들 보면은 정말 저는 가슴이 아파요. 물론 걔들이 사업이 잘 돼서 향후에 뭐 수백억 수천억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부모가 못 도와주는데 그 험한 세상에서 바보등침해서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는 애들을 보면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저는 그런 애들에게 아까 3호 조선소 영주공으로 가라고 저는 문자를 많이 하는데 안 가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처음에 숙련공 아니더라도 15만원 이상 받고 숙련공 되면 30만원 가까이 받는다. 이것이 지금 현재의 절대적인 진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젊을 때 지금 30대 애들이 한 20년간 고생해서 그럼 50대 되죠. 그때 되면 제2의 창업을 하거라 이렇게 저는 말해드리고 싶어요. 그분들한테. 다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은 직장이고 또 고열, 고온, 고공 그 다음에 주변에 모든 거 위에 가스가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그 작업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전기적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안전 장구, 안전 수칙, 그다음에 작업 시간 다 있을 거예요. 그걸 준수하면서 하면은 무난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표준화된 그 직종에 표준화된 안전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하면 관계없습니다. 그게 물론 그것도 뭐 완벽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나마 그래도 해가지고
우리 길거리에서 헤매는 우리 젊은이들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잡되 어떻게? 땀 흘려서. 예, 땀 흘려서. 땀이 흘리면 하늘의 고마움을 알고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야 사이가 정돈이 됩니다. 하늘을 두려워할지 모르고 나에게 이 부가 나온다. 그 사람도 죽고 사이도 죽고 나라도 망쳐드는 탄탄대로가 뚫리는 거예요. 땀을 존중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에서는 절대 부정과 비리와 독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네. 땀 흘려서 여름내 땀 흘려서 고추를 키우고 물꼬를 투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쌀 한 톨 한 톨 만드는 사람한테 누가 예를 들자면 뭐 금반지 10돌을 턱 던지면서 준다. 그건 물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묻습니다. 그 무게를 알죠. 그 사람들은. 그 무게. 저 황금이 나에게 닥쳐올 모든 것을 순간에 감지합니다. 왜? 고추 하나 더 열리게 하기 위해서, 가지 하나 더 열리게 하기 위해서, 호박 하나 더 열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분은 오늘 이 새벽부터 땀을 흘립니까? 근데 저 금덩이가 그 고추 하나에 가지 하나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잖아요. 그걸 밭에서 발견했을 때 가져가겠어요? 못 가져갑니다. 하늘을 알기 때문에 그러죠. 역으로 그 누가 나의 요만한 양고기나 나무 밭의 양고를 도둑질 해간다. 그 사람은 그걸 용납을 못해. 왜? 그 땀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소설가 박경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뭐 양고는 고사하고 꽃 하나를 재배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박경리는 소설가가. 그 말은 그 꽃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하늘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 친구가 이제 그렇게 준다 하니까 저는 그 자식과 손주에게 넘어간 그 돈이 정말이지 그 가정의 행복이 되고 친구 가정도 행복이 되고 아들 가정도 행복이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아들놈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나가서 그 손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고통이 신의 질서를 존중하는 식으로 결론이 맺어서 향후라도 뭐 오는 10년, 20년, 몇십 년 더 살 건데 순간순간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뭐 즐겁게는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신의 뜻을 탐구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신의 의지에 합당한 처신인가 이런 것을 실천하는 그런 젊은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어머님 한번 보고
다음에 뵐게요. 지금 아마 고은이 주무신 이제 깨실 때가 됐습니다. 10시가 넘었네요. 10시. 이제 깨워서 아침에 적당히 이제 맨손 좀 죽물러 드리고 직립해서 한 30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식사를 드리는 걸로 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뵐게요.